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 에이, 그게 언제적 군대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시죠. 네. 자, 여러분 요즘 가장 바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디예요? 저희도 바쁘긴 하죠. 네. 병무청입니다. 병무청이 네. 갑자기 바빠졌어요? 입대를 하겠다는 지원자들이 네. 너무 몰려서라는데요. 오. 공군 모집병은 경쟁률이 약 7대 1이었고요. 네. 7대 1. 자, 해병대 일반병은 선발 인원의 5배가 넘는 지원자가 와. 늘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다들 지금 행군기를 다 본 거 아닌가요? 네네네. 우리가 요즘 그 군대 홍보를 너무 제대로 해가지고 괜히 병무청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조금, 완벽하게. 안 좋은 안준이 완벽하게 비지. 퍼펙트하게.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싼 학비를 내고 사이버 강의를 듣는 대신 군대를 일찍 다녀오려고 하는 남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가 만든 또 다른 진풍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입대 지원자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 이유는 왠지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요즘 취업난도 심각해지면서 부사관 지원자도 늘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현역병이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복무하던 부대에서 하사로 임관해서 복무하는 임기제 부사관 지원자가 늘어난 건데요. 자, 코로나19 이후로 무려 62%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야. 네, 선택의 이유는 조금 슬프지만 어쨌든 요즘 장병들이 직업군인을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 계신 두 분이 직업군인 선배로서 직업군인이 되면 좋은 점 좀 하나씩 알려주세요. 저는 뭐니 해도 복지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요즘에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고 해서 특히 여군 뭐 요즘엔 남녀를 이렇게 불문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것들을 훨씬 더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보통 일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받더라도 보람을 쉽게 느끼는 일이라는 게 많지가 않은데 사실 군인이라는 직업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뭔가 보람도 얻고 동시에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직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 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풍경들이 참 많은데 입대도 직업도 군대를 택한 여러분들의 결실이 후회되지 않도록 행군기도 더욱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네. 행군기 연애 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 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프사. 자,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오빠 어제 뭐 했어요? 어제 그냥 쉬었죠. 그렇구나. 그럼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은 숨을 쉴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잘 할 말이 없어요. 아주 그냥 뭘 하면서 쉬었는지 그리고 저한테 또 질문도 좀 해주고 그래야죠. 대화가 안 통하네 그냥. 그냥 이거 제 성격이에요. 조금 섹한 약간 신함. 남자. 예. 자, 오늘의 사연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고민 장병이 이것 때문에 저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얼른 고민 장병부터 만나볼까요? 그래요? 네, 나오셨나요? 저 큰일 났어요. 2살 연하 여친과 2년째 연애 중이었는데요. 얼마 전 갑자기 여친이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문제는 여친이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일주일 전. 오빠 뭐해용? 밥은 먹었어? 이응 먹었지. 잘했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였어? 김치볶음밥이랑 깍두기랑 계란 후라이랑 미역국. 오빠 좋아하는 김뽕 나왔네.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겠다. 나는 오늘 친구랑 삼겹살 먹고 왔어. 삼겹살 맛있겠다. AI인가요? 오빠도 삼겹살 좋아하잖아. 다음에 휴가 나오면 먹으러 갈까? 그러자. 또 어디 갈까? 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 있지.
오빠랑 영화도 보고 싶고 맛있는 요리도 해서 먹고 싶다. 이응. 다 해보자. 씹고 싶다. 나랑 하고 싶은 거 있는 거 맞아? 일단 알겠어. 이틀 후. 오빠, 나 오늘 아영 언니랑 쇼핑했다? 예쁜 옷 잔뜩 샀어. 이응 히읗. 아하죠, 아하. 아하. 쇼핑 재밌었겠네. 아니요, 오보. 사진. 어때요? 오빠 눈에도 좀 어떻게? 이거 보여?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샀단 말이야. 예쁘다. 로봇이야? 아니, 로봇도 이것보다 말 많이 하거든요. 제 AI 스피커가 이거보다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음 날. 뭐 해?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하긴 해. 이응. 당연히 궁금하지. 오빠는 내가 뭐 하는지 뭘 먹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 맨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연락하는 것 같다고. 그런 거 아닌데. 오빠 날 좋아하긴 해? 나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 아무래도 우리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잘 살리네. 리피 잘하네. 이제야 궁금한 게 생긴 거야. 됐어. 그냥 나중에 연락할게. 수민아. 지수민. 그날 이후로 여친은 깨끗도 전화도 모두 받지 않습니다. 저 진짜 여친 사랑해요. 절대 이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전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긴 해요. 가족들이랑 있으면 한마디도 안 할 정도예요. 그래도 여친한테는 예쁘다는 말도 하고 나름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처음에 어떻게 사귀었지? 여러분이 제발 정답을 알려주세요. 우리 여친분 당장 시간을 갖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늘 역대급 사연이 도착했어요. 네. 역대급으로 답답한 사연인데 와 이거 빨리 도와드려야겠어요 저희가. 네.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3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법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있는 거긴 한데 이거를 풀어야 하나 사실 싶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사연은 진짜 평소보다 진짜 더 심각하게 보이고요. 여친이 벌써 시간을 갖자는 말을 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여친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평생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려면 우선 문제점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너무 많은데. 고민 장벽 깨톡을 보면 문제점이 네. 확연하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뭐 짚어볼까요? 일단 이응, 니은, 이응, 히읗. 이응, 니은은 응, 이응, 히읗은 아하. 아하. 오호? 아하, 뭐 오호. 유후. 네, 좀 유후. 네, 좀 너무 좀 성의 없지 않나요? 맞아요. 오타 같기도 하고. 진짜 친한 친구한테만 저렇게 쓰지 않나요, 보통? 그래도 진짜 친한 친구도 이응인 뒤에 크크크크크라도 붙여요. 맞아. 근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여자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이모티콘이라도 좀 쓰더라. 이게 너무 단답형이라 전 여자친구분이 너무 대단한 게 그 와중에도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맞아. 좀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근데도 단답. 그 단답만 하는 게 문제야. 단답까지는 오케이. 맞아. 그 다음에 질문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넌 뭐 먹었어? 뭐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는데. 할 말이 곰- 없게 만들죠. 곰신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 쇼핑 당장 뭐- 시간을 가지세요. 쇼핑했어 이렇게 하면은 뭐 와, 샀어? 정말 예쁘다. 내 거는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봐야지. 내 거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예쁘다 이렇게 물어봐야 해야죠. 되는데. 그럼요. 장고 얼마야? 요즘 뭐. 그리고 지금 고민장병은 군대에 있는 상황이니까 여자친구한테 연락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보고 싶다고 사실 만날 수 있는 것도 없고 맞아.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연락밖에 없잖아. 근데 이 고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고민장님 입장에서 얘기하기 싫은데 단답을 한 건 맞지만 답장은 꼬박꼬박 잘 한다는 거. 예, 그 그게 정도. 네, 답장을 하는 방식도 다 성격 차이가 있긴 하죠. 사실 네. 뭐 무뚝뚝한 사람이라면 깨톡 보낼 때 뭐 저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은근히 이런 무뚝뚝한 분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저기 영상에서는 꼰대이 씨 이런 분들도 네. 굉장히 무뚝뚝한 것 같더라고요. 좀 단답에 뭐 밥 먹나
밥 먹자. 아, 짧게, 그러네요. 짧게 하고 그러니까 좀 상남자. 아. 그러니까 답장도 좀 군더더기 없이 해야 좀 그러니까 깔끔하게 할 말만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다. 자,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예쁘다라고 말했잖아요. 무뚝뚝한 남자한테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표현일 수는 있어요. 뭐 나름 노력을 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에이, 아니지요. 아무리 성격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기분 좋게 이런저런 나 뭐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예쁘다. 저는 거기서 일심 안 보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친구 사이에서만 해도 단답만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서운해요. 나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건가?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애인 사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섭섭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단답하는 애인? 아니요. 이해를 하려면 네. 지금 굉장히 바빠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쁠 때 이렇게 오는 음. 거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다고밖에 맞아요, 이해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상대방 맞아요. 입장에서. 아니면 진짜 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랬으면 아, 이해가 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애를 만날 수가 있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만나면 괜찮은 거지. 만나서 만나면 괜찮은데 연락이 원래 단답형인 거야. 네. 아 그래 나도 그 연애 초기에도 단답이었는지. 음. 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한테 사연 보냈을 땐 말이 많으셨거든요. 말 많았는데 여자친구한테만 니은 이응 이러니까. 연애 초에 안 그랬으면 이건 변한 거고. 맞아요.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고민장은 본인이 뭐 시크하다, 무뚝뚝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뚝뚝하다고 해서 꼭 무관심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명언인데요. 네. 무뚝뚝 이고로 무관심이 아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실 연락이잖아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지금 한다는 많이 움직이셨네요. 이렇게 문자를 길게 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밥 먹었어?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못 치는 거면은 대화의 맥을 잘라버리는 거니까 결국 상대방이 되게 초라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이별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얼굴이 저기 정성훈 씨 정도 되는. 아 공유 우리 저기 공유. 아영 씨가 좋아하는 공유. 저 다 좋죠. 공유 씨가 단답이야. 이응. 그러면은 뭐 제가 많이 말하면 되죠. 소홀하다. 뭐 내가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되겠다. 이건 좀 다른 세계 얘기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대화라는 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교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단답만 하면 이 사람이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지 전혀 느끼지를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톡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거기다 단답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단답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단답으로 바뀐 건지 맞아요.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했던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연락 횟수나 길이가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싫어요. 오늘도 연애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분. 네. 뭐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연애 애플리케이션에서 약 6만 명의 연애 기간에 따른 하루 평균 메시지 수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3개월 차 커플은 하루에 1인당 깨톡 개수가 131건인 반면 1년 차 커플은요 10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괜찮은데? 그렇다면 메시지 길이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연애 3개월 차 커플의 경우 20.1글자가 평균인 반면 놀라지 마세요. 1년 차 커플은요 21.8글자로 오히려 메시지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요. 죄송해요. 놀라고 말았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메시지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 연인은 시간이 지나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점을 짚어드렸으니까 이제 뭐 저희가 또 해결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고민장님이 답변할 때나 대화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됐어요. 그럼 두 사람 사이를 되돌릴 수 있는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문자를 길게 쓰는 게 어렵다면 깨톡으로 그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목소리랑 아무래도 텍스트는 또 다르니까 딱딱한 메시지보다는 포근한 음성으로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음성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되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를 꼭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맞아요. 밥 먹었어라는 질문, 응, 맛있는 형용사, 김치찌개, 명사, 잘, 부사, 먹었어, 동사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답변이 풍성해지잖아요. 이러면 받는 성이 사람 있어 보이지. 그렇죠. 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지금 단답도 속상하지만 그 고민장병이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없거나 나에게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 속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장병 나름대로 대답을 한 다음에 꼭 그 이후에 질문을 붙이는 거죠. 맞아, 너는 맞아. 먹었어? 맞아, 너는 맞아. 뭐 해? 너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질문을 어떤 걸 했을 때 정말 본인이 다 괜찮더라도 난 다 괜찮아. 뭐든 먹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뭐 노래방 가고 싶어. 뭐 삼겹살 먹고 싶어. 너는 어때? 이렇게. 그렇죠. 고민장병 본인에게는 예쁘다는 말 한마디가 최고의 표현이고 노력하는 거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그게 상대방한테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고민 사연을 보면은 여자친구 혼자 대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대화는 둘이 만들어가는 얘기잖아요. 저는 질문도 관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장병분도 이제는 여자친구를 향한 관심과 사랑 많은 건 알겠는데 그걸 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직접 좀 여자친구분에게 보여주고 또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해결책을 바탕으로 우리 고민장병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더 노력하셔서 앞으로도 예쁜 사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눈앞이 깜깜한 연애 고민에 속 썩고 계신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바로 여기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운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앞으로 연락 주세요. 고민 해결은 물론 장병 맞춤 선물까지 우르르 쏟아지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씨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뭐죠?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이죠. 네. 꺾기. 꺾기 좋았어요. 네. 전하 대희 형님이나 요즘 군인들한테 가장 부러운 게 뭡니까?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휴대폰. 맞습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이죠. 정말 혁신 중에 혁신이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요?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설 군설. 얘들아, 형 왔다. 아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뭐야? 따끈따끈한 신간 잡지다. 웬일로 잡지를 다 사오고? 뭐야 휴가 나가서 뭐 좋은 일 있었습니까? 형 여자친구 생겼다. 와우. 에이, 야 아니야. 또 여자랑 몇 번 얘기한 것 같고 지금 착각하는 거야. 아우 진짜 이거, 아유 진짜. 야, 자 봐라. 우와, 완전 미인이십니다. 말도 안 돼. 여자친구분 직업이 자원봉사자이신가 봅니다. 아우 진짜 이게 진짜. 근데 나가서 뭐 핸드폰도 바꾼 겁니까? 못 보던 핸드폰이네. 아니 전에 쓰던 거는 여기 있지. 요것은 이제 군용. 요것은 연애용. 설마 핸드폰이 두 개면 하나는 허가 없이 몰래 들여온 겁니까? 미쳤어! 뭘 그렇게 쫄고 그래 임마. 나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전역하거든. 아니 왜 또 위험을 감수하고 핸드폰을 두 개나 쓰는 겁니까? 그것이 말이다. 우리 애기가 이 밤에도 연락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군용 휴대폰을 반납해 버리면은 이제 이 연애용 휴대폰으로 우리 애기를 이제 우쭈쭈 해줘야지. 야 그리고 임마 나라고 뭐 군생활 늘어나고 싶겠냐? 절대 안 걸려. 만약 걸리면 김 병장님 혼자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근데 절대 안 걸려. 불길한데 그날 밤
아이 내가 말했잖아. 와, 땅도 좋다. 밤에도 통화할 수 전화까지. 있다니까. 와. 아이 나도 우리 애기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아 노래? 우유빛 커튼 나풀거릴 때 잠이 든 그대 땀의 키스를 거슬려서 잠도 못 자고 미치겠네 정말. 그래. 아 걸리면 뭐 휴대폰 뺏기고 군교대 가서 군생활 늘어나겠지?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 우리 애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철저한 사람이에요. 잠깐만. 야 정진아. 예. 너 소대장님 오면 바로 신호 보내. 예. 자기야. 아유 괜찮아. 다음 날. 아 박상병님 진짜 미치겠습니다. 김 병장님 통화하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이 누군 연애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나.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그 소환 수리함에 익명으로 딱 적는 거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찔렀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꼬장 부릴 텐데 감당이 되겠냐? 아 진짜 휴대폰을 왜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휴대폰만 없으면 되는 거네. 그러면은 진짜 휴대폰을 훔치자는 말씀이십니까? 야, 아예 훔치자는 게 아니라 잠시 보관을 해드리자는 거지. 그래도 없어지면은 저희를 제일 먼저 의심하실 텐데. 우리가 절대 의심받지 않을 확실한 방법이 있지. 잠시 뒤. 와 뭐야 이거. 이것들이 진짜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네 진짜. 이하. 야, 요. 뭐야? 내 연예인 휴대폰 어디 있어? 분명 여기다 놔뒀는데. 나 진짜. 에그머니나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이냐? 그러게나 말입니다. 야야, 너네 내 연예용 휴대폰 못 봤냐? 네? 그걸 저희가 어찌 안단 말씀이십니까? 어이구 박진호 선배님 저의 지갑도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네, 제 면도기도 없어졌습니다. 설마? 으아! 내 블랙핑크 사진집도 없어졌어. 이것은 소대 안에 도둑이 든 것이 분명해. 대체 어떤 자식이야? 우리 모두의 것이 없어진 걸 보면 우리 분대원 짓은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그것은 완벽한 추리입니다. 나 밤에 여자친구랑 통화해야 된단 말이야. 중석. 순서. 예. 뭐야? 생활관 상태가 왜 이래? 그게 대청소하려고 잠시 이제 짐들을 다.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네. 뭐가 없어졌는데? 이재우 일병 면도기랑 정진아 인병 지갑이랑 블랙핑크 사진집이랑 제 다 가져갔습니다. 그만 울어. 뭐 하나 전화 안 받고. 이게 안 받아도 되는 전화라 괜찮습니다. 벨소리 울리게 계속 놔둘 거야? 전화 받아. 예. 잠깐만. 예. 이 핸드폰에 왜 보안 스티커가 안 붙어 있지? 이게 그러니까 저는 보안 스티커 있습니다. 저는 잘못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고 없이 무단으로 반입했다는 얘긴데. 사실 김혜경 병장 핸드폰이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휴대폰은 여기 있는데. 죄 없는 사람한테 덮어 씌우기까지 해? 그것이 아니오라. 박진호, 일이 너무 커졌다. 행정반으로 따라와. 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야, 어떻게 된 거야? 일단
행정반을 좀. 내 휴대폰이 왜? 행정반 가야 돼. 왜? 행정반 좀 왜 네가 갖고 있냐고. 다녀오겠습니다. 왜? 네. 이번엔 단체로 대형 사고를 쳤네요. 예. 지금 휴대폰 몰래 반입에다가 다 같이 거짓말까지. 아무리 이 썸녀가 소중해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네, 그 세컨드폰이라고 하죠. 자, 꽁트에서처럼 세컨드폰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본 경우는 이제 공기계 휴대폰을 들여와서 공기계는 반납을 하고 이제 불침번 중에 가지고 나가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다 걸린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겠냐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재워줘야 된다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자장가를 불러줘. 네.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불침번 중에 그 근무를 소홀히 하고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기 맞네. 때문에 단순히 휴대폰을 반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그러겠네. 거예요. 아무튼 휴대폰 사용 시간이 일과 후 6시부터 9시까지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8시 30분쯤 휴대폰이 제일 재밌을 거예요. 딱 30분 정도 남았을 때. 휴대폰 반납하기 싫은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저의 경험을 빗대어 얘기하자면 딱 싸웠는데 전화를 끊어야 될 때. 그러니까 싸움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맞다. 잔뜩 이렇게 서로 고조돼서 막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떠한 변명이나 사과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딱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가 밤새도록 쌓여 있는 상태고 기분을 전혀 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기다가 심지어 나 때문에 통화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막 찝찝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창 연예계에 관심이 많을 나이입니다. 그 지금 20대 초반 일이잖아요, 거의 다. 휴대폰 반납하기 직전에 연예계 속보가 탁 나오는 거야. 탁 열애 팍. 팍. 그러면은 그때 맞아, 휴대폰 딱 맞아. 보다 보면 너무 궁금하죠. 이거 진짜인지, 이거 열애 사실이 이게. 누가 사귄다고 아니면 이런.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니까 아는데 이게 한창 휴대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떠. 이벤트. 10시부터. 아이템 준다고. 아이템 팍팍 쏩니다. 이벤트 시작. 10시부터. 근데 10시? 내야 돼. 어떻게? 너무 얘기 싫지. 근데 뭐 또 그날따라 또 게임이 너무 잘 돼. 우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완전 만렙되는데 내야 돼. 안타깝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잖아요. 이게 꼭 좋기만은 할까? 왜 우리도 가끔은 휴대폰이 없었으면 좋겠다, 잠깐 꺼놓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병들도 똑같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더 자주 쉽게 연락할 수 있다는 장점이 물론 있지만 반대로 쉽게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고 계속 메신저나 전화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의 경험이 없고 그냥 대화만 계속 하는 거잖아. 펜팔처럼.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순해지고 단조로워지는 경우가 많죠. 차라리 편지를 쓸 때는 뭔가 내 구구절절한 그런 마음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형식적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휴대폰 사용을 못할 때만큼의 어떤 그런 애절함은 좀 사라지긴 하겠다. 맞아요. 프리한 사랑에 오는 사연들 보면 결국엔 너무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트러블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휴대폰 사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아날로그 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어쨌든 개인 휴대폰 사용이 2019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으니까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군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병사들에게 그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에 자살 탈영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해마다 늘던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4%나 감소했고 탈영도 3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거에는 우울감이나 답답함이 있는 병사들이 이걸 뭐 해소할 데가 없었다면 지금 이제 휴대폰 사용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뭐 바깥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좀 더 다양해지고 또 외부랑 연락을 계속 이어나가니까 이 힘든 군 생활이 곧 끝나고 나도 어차피 사회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으로 간부와 소통이 활성화됐다는 인식도 이전에 57%였다면 84%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개인 휴대폰 사용 이후 소위 뭐 관심 병사라고들 하죠. 그런 좀 관심이 필요한 병사들의 그런 부적응 병사들의 숫자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기능이 많은데 꼭 말을 안 듣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장병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휴대폰 등의 개인 상용정보통신 장비를 영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군사 통제구역, 사진 촬영 금지 대상 시설이나 장비, 그 밖에 부대장이 지정한 장소에는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군사 보호시설의 무단 촬영 방지를 위해서 그 제거 시 식별이 가능한 보안 스티커를 카메라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임의로 제거해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주의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 모바일 핫스팟을 꺼놓는 거거든요. 근데 부대에서는 저희는 뭐 요즘 핫스팟 많이 사용하는데 네. 부대에서는 그 핫스팟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집에서 퇴근하고 나면 패드나 노트북을 이제 핫스팟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출근하다가 까먹고 그대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부대에서 보안 감사 등을 이유로 뭐 핫스팟이 켜져 있는 휴대폰 등을 적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날이 그런 날이었다면 저는 이제 보안 이규 위반에 해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어서 정말 놀랐었는데 이제 그래서 출근할 때는 핫스팟이 제대로 꺼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킹을 당할 좀 위험이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와이파이를 애초에 사용을 못하게 돼 네, 있거든요. 다른 기기들이 공유기 이제 이런 거.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휴대폰 충전기에 이렇게 본체가 있고 잭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충전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걸 USB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체형 같은 경우는 USB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과 부대 내 PC를 한다 하면 이건 엄청난 보안 위반이거든요. 네, 또한 그 승인 코드가 없는 USB를 부대 PC에 꽂으면은 아예 초록 화면이 뜨면서 보안 위반했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USB를 쓰는데 USB를 꽂았는데 갑자기 초록 화면이 떴는데 저는 다행히 뭐 그게 PC 오류였다고 판명이 나서 뭐 문제가 되진 않은데 만약 그냥 개인 USB를 PC에 꽂을 경우에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록색 화면이 떴다고요? 네네. 이보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앱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이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지도 앱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돼가지고 작전 부대랑 훈련 진지까지 다 공개돼 버렸던 기사를 봤거든요. 자, 장병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지도 앱을 사용할 때는 즐겨찾기 폴더를 비공개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허가받지 않은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들어온 김 병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그 일명 세컨드 휴대폰을 가져온 행위는 국방 보안 업무 훈령상 비인가 상용 정보통신 장비를 고의로 반입하고 또 사용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제 훈령상 경징계 대상이고 이 병사의 경우는 최대 군기 교육에서 최하 견책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용 기간이 3일 이하일 경우에는 근신, 4일부터는 휴가 단축에서 감봉, 1개월 이상은 군기 교육 5일에서 15일 사이에 처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병장이 몰래 휴대폰 사용하면서 다른 분대원들은 잠도 설치고 또 그리고 망보게 했잖아요. 이거는 인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인권 침해가 네. 맞습니다. 김 병장은 분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을 방해한 것이므로 휴식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병장에게만 잘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분대원들이 김 병장의 휴대폰을 없애기 위해서 관물대 등을 뒤진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가져온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했다 이 말이죠. 네. 그죠?
휴대폰은 몰래 가져오는 것도 그걸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도 모두 잘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휴대폰이라는 위험한 생각도 이게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들 때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 병장의 경우는 군기교육 15일을 받게 됐다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전역이 15일 늦춰짐으로써 여자친구가 나는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라고 해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15일이 늦춰지는 바람에 복학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15일 늦춰지는 바람에 정말 좋은 취업 기회가 있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보면 판단력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5일 전에 전역하는 날 당일날 복권을 샀으면 당첨될 수 있는 건데 15일이 지나가지고 당첨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휴대폰 사용의 기본은 서로 지켜야겠죠. 그리고 동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도 진정한 우정입니다. 서로 지킬 건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예술 군설과 함께한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언제나 장병 밀착형 맞춤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복이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작년 시작품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눠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매주 장병들의 여가 시간을 꽉꽉 채워주고 있는 다나카.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확진자가 되신 분들이 많으시죠. 살이 좀 쪘다 그래서. 네. 집콕하느라 살은 찌는데 마음 놓고 운동하러 갈 수도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즘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홈트가 유행이잖아요. 네. SNS만 봐도 홈트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 다들 어떻게 홈트 좀 하시나요? 저 홈트 영상 봐요. 맨날 봐요. 어플도 깔아놨어요. 오. 대리만족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냥 봐요. 따라하진 않고. 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봄입니다. 봄. 군대에서도 못 만드는 장병들 가장 많은 계절이 봄이에요. 네. 운동 바짝 해가지고 멋진 몸으로 여름을 맞기 위해서인데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D-100 생활관 트레이닝 센터. 홈트. 야, 생활관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홈트처럼 기구 없이 생활관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네네. 아, 근데 그걸 100일 만에 어떻게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렇지만 어려운 걸 오늘 해냅니다. 오늘 멘토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자, 체조 선수였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유도 선수 출신이고요. 지금은 와.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이, 그렇다면 설명 깜짝이야. 필요 없고요. 얼른 직접 눈으로 봅시다. 오늘 멘토님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네. 헤이, 분! 저는 오늘 장병 여러분들에게 남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셔츠핏? 그 이상으로 더 멋있는 전투복 핏을 만들어드릴 운동 유튜버 점눈이 트레이너 전용현입니다. 와우! 야, 오늘 다나카 뭐 무조건 믿고 가면 되겠네요. 멘토님 몸을 딱 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확실히 이건 뭐 운동을 하루 이틀 한 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100% 생활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뒤면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 휴가, 100일 뒤에 멋진 몸으로 휴가 나가야죠. 체단실을 가지 않고도 몸만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운동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만 들어도 막 물컹물컹 막 몸이 막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떤 운동부터 하면 될까요? 남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위만 한번 골라봤어요. 가슴, 어깨, 등, 복근, 하체. 사실 뭐 전신이긴 한데 그렇죠. 다들 만들고 싶은 부위 맞으시죠? 네.
이 부위들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일주일 루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일주일 루틴. 가슴 아치 복근, 어깨 등 복근. 잠깐만요. 100일 동안 죽어라 해도 몸이 만들어질까 말까인데 중간에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휴식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저는 근데 좀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100일이면 몰라도. 촉박한데. 네. 그런데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동안 상처가 납니다. 실제로 증가하지 않고 실제로 상처가 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쉬면서 재생을 하고 그리고 점점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손상된 근육에 단백질과 이제 잘 쉬면서 휴식 세포들이 이제 붙으면서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나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가야겠다. 근데 휴식이라도 아예 쉬는 것보다는 유산소나 뭐 스트레칭 이렇게 해서 유산소를 통해서 뭐 체지방도 빼야 되고 하니까 근육이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뭐 이렇게 쉬는 타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휴식과 함께 하루에 3부위씩 골고루 하면 된다 이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딴 곳은 하루씩인데 왜 복근은 매일이에요? 그러니까 복근은 매번 있다고 할 때마다. 복근 운동, 즉 코어 단련이라고 하는데 상하체를 이어주는 코어는 운동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복근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15분 복근 운동. 15분이면 할만한데? 여름에 수영장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식스팩. 복근! 식스팩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근은 특별히 운동을 2개를 준비해봤어요. 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매일 딱 15분 정도만 달려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침대가 없는 생활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매트리스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누구나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크런치와 플러터 킥이라는 운동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크런치는 저도 침대에서 이제 누워서 몇 번 움직여 봤는데 움직여봤는데 그 윗몸 일으키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는 생각보다 복근 말고 하체도 많이 써요. 그런데 크런치는 순수 복근만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시범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시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여기 우리 집 안방이라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누워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척추 중에 밑에 요추라고 보이는 부위가 이게 좀 뜨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복근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여기 밑에 허리를 쭉 눌러줄 건데 이거를 인지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 밑에 100만 원짜리 스프를 누가 넣어놨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가져가면 안 되겠죠? 네. 가져가지 못하게 쭉 눌러줍니다. 꽉 눌러요. 꽉 눌러주세요. 이거 가져간다. 100만 원짜리가 꼭 아니어도 10,000원짜리만 넣어놔도 딱 누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복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스위치가 켜질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한쪽씩 들어줍니다. 천천히. 확 들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허리 힘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주시고 우리 손은 가볍게 그냥 머리 뒤에 받쳐주세요. 네. 몸을 둥글게 말면서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흔히 부르는 식스팩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에 힘이 잘 들어간다면 복직근에 힘이 잘 들어간다면 굉장히 크런치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크런치를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배가 당기기 전에 이 목이랑 어깨가 저는 더 아프던데 왜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손을 살포시 얹어야 되는데 깍지 끼고 일어나야 돼 하고 일어나는 경우에 대체로 그런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대 고개를 당기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 경추가 굉장히 압박이 되면서 스트레스에 가해지면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복근에 힘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괜히 애꿎은 승모근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네. 이렇게 20개씩 5세트를 지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20개가 너무 힘들다. 그럼 10개 혹은 뭐 7개 이렇게 줄여서 5세트 지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플러터킥이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네. 우리가 플러터킥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수영할 때 물장구 치는 동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이거 할 수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 준비 자세는 여기 아까 똑같이 그 100만 원 수표 이제 10,000원도 된다고 했으니까 네. 10,000원짜리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게 쭉 눌러주셔야겠죠? 눌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나도 되게 중요하구나. 네. 자, 쭉 눌러주면 복근의 스위치가 켜졌죠? 그 상태로 손 살짝만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쭉 일어납니다. 자, 이 상태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지금 힘듭니다. 진짜요? 자, 선생님도 힘드시구나. 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쭉 와, 진짜 물장구 치는 거예요. 와, 저 벌써 복근 생겼다, 이게. 맞습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근 중에 이제 하복부 밑에 쪽에 힘이 잘 들어가야 진짜 잘했다는 플러터 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총 30초씩 5세트 진행할 건데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분명 복근 운동하려고 했는데 다리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배를 꾹 누르는 힘, 하복부 자극에 꼭 집중해 주시고 크런치랑 아까 바로 위에 거랑 묶어서 15분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루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월요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슴부터 하체까지. 하체까지. 강한 남자의 필수템. 어디죠? 어디일까요? 가슴! 그리고 또 어디죠? 허벅지! 맞습니다. 네, 가슴하고 하체까지 골고루 단련시키는 날이에요. 이날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침대도 필요 없고 그냥 생활관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진짜 하나의 운동입니다. 이 내 몸뚱이 하나 누일 수 있는 생활관 바닥 한 켠만 있으면 그곳이 트레이닝 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선 가슴부터 펌핑. 시작하기 전에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신나는 노래 딱 6곡만 골라주세요. 다 들을 때쯤에 우리가 처음에 언제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노래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운동은 끝나 있어요. 네. 먼저 가슴 운동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네, 푸시업입니다. 너무 힘들어. 일단 우리가 그냥 편하게 바닥에 무릎 꿇고 앞으로 엎드려 주세요. 자, 이때 이제 중심을 앞으로 기울여 줄 건데 생각보다 손목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여기 손 밑바닥 중에 중간 이 부분에 힘을 줘서 중심을 실어주시면은 손목 통증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팔꿈치를 45도 정도 돌려주시고 어깨랑 귀는 최대한 멀어지게. 이건 필라테스 해보신 분들은 좀 느낄 수 있을 건데 어깨랑 귀 멀어지게 하면은 여기 밑에 겨드랑이 밑에 광배근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을 서서히 펴줄 거예요. 엉덩이에 힘 주고 꽉. 그런데 어떻게 내려가느냐? 우리 뼈 여기 가슴 가운데 뼈를 보시면은 만져지면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가장 밑에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이 우리 손과 손 사이 가운데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내려갔다가 그대로 쭉 올라오시면 돼요. 다시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시고 이때 상급자는 30개, 중급자는 12개, 초급자는 한 5개 정도만 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분 동안 한 7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하체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걸그룹 뮤비 딱 4개만 보면서 탄탄한 다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 운동은 런지인데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어. 그쵸. 네, 런지 싫어. 런지. 맞습니다. 런지. 굉장히 제 회원님들 굉장히 싫어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꼭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어떻게 하실런지. 런지 라인. 먼저 손은 허리에 그냥 가볍게 얹어주세요. 네, 그리고 바로 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런지라는 동작이 걷는 패턴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걷는 거랑 비슷한데 이거보다 보폭의 한 1.5배 정도 앞으로 갑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앞꿈치가 아니고 뒤꿈치가 닿을 거예요. 앞꿈치가 아니고 뒤꿈치가 닿는 이유는 앞꿈치를 닿게 되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이게 너무 앞으로 쏠려서 무릎에 압박이 증가해서 무릎에 통증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무릎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가지 않게 두 번째 발가락 방향. 네,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갔으면은 양쪽 무릎을 이렇게 굽혀줄 거예요. 네, 굽혔다가 일어났다. 이때 무게 중심은 살짝 앞으로 보내서 앞다리에 힘을 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갔으면 땅을 세게 밀어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이때 앞에 허벅지, 옆에 허벅지, 엉덩이까지 자극을 느꼈다면 굉장히 잘한 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회 정도 하시면 돼요. 왕복으로 10회니까 15분 동안 7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와. 여기까지가 이제 월요일 루틴. 네. 가슴 운동 20분, 하체 운동 15분, 복근 운동 15분. 딱 50분이면 충분해요. 네. 네. 이제 화요일 운동으로 쉬지 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상체 집중데이. 아 드디어 나왔네. 이 사실 이 남자들이 이 가슴도 중요하지만 어깨, 이 넓은 어깨 그리고 말 근육의 상징인 등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직각 어깨, 뭐 네. 선난 등 만들려고 운동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운동은 좀 뭐 덤벨이라도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고 구하려면 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체자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번거롭잖아요. 이번에도 생활관 안에서 모두 해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이크 푸시업이라는 동작이에요. 푸시업하면 아까랑 굉장히 또 비슷한 동작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해본 경험상 이 운동만큼 어깨 키우는데 좋은 맨몸 운동이 없습니다. 바로 한번 준비 자세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준비 자세는 아까 푸시업 자세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서 팔과 다리의 간격이 조금 좁아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 높게 들어주세요. 쭉. 네. 아까는 가슴 가운데가 손과 손 사이였었잖아요. 네. 이제 턱이 손 끝라인. 턱이 손 끝라인으로 해서 쭉 내려갔다가 와 대박. 올라오세요. 와우. 다시 쭉 내려갔다가 와. 올라오세요. 얼굴을 닿는 경우도 간혹 있겠네요. 할인이 없으면.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까지만 닿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동 범위 조금 줄여주세요. 상체 힘이 도저히 부족하다면 무릎 꿇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자 15개, 중급자 10개, 그래도 어렵다면 딱 3개 정도만 5세트로 15분만 투자해 준다면 정말 태평양 같은 어깨 다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생트. 네, 등 운동도 알려주시죠.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덤벨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활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씻고 나서 뭘로 닦죠? 수건. 아, 맞습니다. 네. 장병들 중에 이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있죠. 아, 네네네. 자, 등 운동 이거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 로우라는 운동을 할 거예요. 로우는 우리가 뭔가 당겨주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더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 혹시나 도우미가 한 분 필요한데 혹시 계신가요? 자, 슬피시 나가주시죠. 와, 당첨. 아, 누가 봐도 운동하게 생겼어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운동 좀 하셨잖아요. 제가 또 아까 2세트만 하신다고 하셨어. 힘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아, 예. 아, 좋습니다. 2인 1조로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수건 로우. 자. 힘이 없어. 왜 이렇게. 들어가기 싫어요. 아, 그래요? 천천히 오시죠. 네. 슬리피님이 여기 가운데 수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예. 네네네.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상대는 수건 양 끝을 잡고 자 허리 살짝 숙일게요. 똑바로. 쥐고 예. 허리 살짝 피고 이렇게 해서 그 상태로 쭉 당겨줍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살짝만 버텨주세요. 아, 예. 네, 살짝만 당겨주시고 쭉 버텨주세요. 아. 그래서 슬리피님이 약간 머신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 역할이네. 이 사람이 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코치?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운동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다른 생활관에서도 보고 막 따라할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해보시겠어요? 오. 자, 여기서 그렇죠. 상체 살짝 숙여주시고 어깨 이렇게 최대한 멀리. 그렇죠. 그래 여기 힘 들어가죠? 네. 단단하게 들어갔어요. 단단하게 들어갔어요. 자, 근데 지금 팔꿈치를 너무 피셨는데 앞쪽으로 살짝만. 네. 그렇죠. 그 상태로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보내주세요. 그렇죠. 자, 다시 천천히 놓고 다시 쭉 당겨주세요. 왜 무릎은 저렇게 펴 있는 게 맞나요?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굽혀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여기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에 우리가 또 그 100만 원짜리 수표 꽉꽉 집으세요. 자, 누가 못 빠져나가게. 그렇죠. 다시 천천히 놓고. 부들부들하네요.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다시 당겨주세요. 오케이, 그만. 좋습니다.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과가 진짜 좋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약간 소년 같은 등에서 굉장히 성난 등으로 바뀌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화요일 루틴도 어깨 15분, 등 20분, 복근 15분, 역시 한 50분 정도면 충분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 30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체지방 태우기까지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동작들로 여러분 하루 50분 딱 네. 100일이면은 네. 이 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장병들한테 확실히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재밌고 확실한 동작들로 구성된 이제 생트 2탄도 좀 보고 싶네요. 지금 머릿속에서 이미 다 구상이 되어 있고요. 네. 장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바로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 루틴대로 즐겁게 운동 한번 해보시고 100일 뒤에 여름 준비 진짜 잘해서 탄탄한 몸으로 휴가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너 전용현이었습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커튼 좀 쳐주시겠습니까? 네. 100일 뒤에 몸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사로 올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트레이너의 포스를 제대로 보여준 전용현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아까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행군! 네. 행군기가 드디어 300회를 맞았습니다. 300회를 맞이해서 프리한 사랑도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전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마음에 있다. 남자친구가 나를 찔러보는 건가?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저는 약간 반대예요. 예의를 차린 것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특집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시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자가 지금 여기 이 스튜디오에 있다고 합니다. 난가? 가요 또? 나 안 줘? 상을 하나 드려야겠어. 만들어서 의글성 화상이라도. 오케이. Drop the beat.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동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엔돌핀 다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이것보다 이것 사수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